여러분, 일본 최고의 경제학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받은 충격. 도쿄대 히라야마 교수가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직접 보고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숨겨진 진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일본 교수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본과 한국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놀라운 결론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풍경은 히라야마 교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본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그가 지금 이 순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분명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학자였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그의 자존심과 맞닿아 있는 미묘한 문제였다. 책상에 가득 쌓였던 보고서와 논문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모두 하나였다. 한국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믿고 싶었다. 이건 단지 버블일 뿐이야. 곧 꺼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는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결심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낯선 공기의 흐름이 그의 긴장을 더했다. 인천공항의 유려한 디자인과 매끄럽게 돌아가는 공항 시스템은 시작부터 그의 예상을 비껴갔다. 공항이 아무리 현대적이라 해도 본질은 다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동안 그의 믿음은 첫 균열을 맞았다. 히라야마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교통카드를 결제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옆자리의 다른 노인은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일본에서도 노인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노인들조차 디지털 기술을 능숙히 다룬다니. 그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히라야마는 도시 전체를 뒤덮은 LED 조명과 첨단 시스템에 압도당했다.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LED 신호등은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변했고, 거리 곳곳의 스마트 가로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조명을 조절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지. 그는 마음속으로 부정했지만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는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전기차 충전소와 스마트시티 홍보관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나온 한 관광객은 AI로 운영되는 안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감탄하고 있었다. 히라야마는 흥미로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를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넘쳤다.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일본에 정체된 경제 상황과 겹쳐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어. 내일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군. 다음 날 히라야마 교수는 서울 근교의 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복지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예상 밖의 광경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복지관 안에는 활기가 넘쳤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고, 또 다른 노인은 SNS를 활용해 자신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복지관 관계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이걸 활용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히라야마는 한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손자와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며 멀리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없었으면 난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히라야마의 머릿속에는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다. 일본의 노인들은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복지관을 떠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일본에서는 왜 이런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서울 시내로 돌아온 드는 거리의 풍경을 유심히 살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다. 한 카페에서는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연결.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경제 지표 이상의 변화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히라야마 교수가 서울에 온 지 이틀째. 그는 아침 일찍 서울 근교의 한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히라야마가 한국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책이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다. 그가 도착한 장소는 소박한 동네의 주민센터 앞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여러 명의 노인들이 밝은 주황색 조끼를 입고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구역을 나누어 동네 곳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히라야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의 서툰 한국어 인사에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일본 분이신가 보네. 뭘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한없이 따뜻해 보였다. 히라야마는 자신이 일본의 교수이며 이곳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듯 자신의 일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동네 청소를 맡고 있어요. 주 3일, 하루 3시간 정도 일하지. 이렇게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는 빗자루를 들고 자신이 청소한 거리를 가리켰다. 깨끗한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다. 히라야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까?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김 할아버지는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지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요? 히라야마는 김 할아버지의 말에 관심이 생겼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내가 이 동네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게 김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요. 내가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달까. 히라야마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일본의 노인들은 대부분 은퇴 후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간다. 그들에게 있어 삶의 보람은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노인들이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어 그는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인분들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목표는 노인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은 히라야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노인 정책을 떠올렸다.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점심시간, 히라야마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식사 중간중간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잖아요.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히라야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노인 정책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체감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노인들에게 여전히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숙소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노인을 단순히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과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그는 머릿속에서 일본의 노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히라야마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을 방문한 후 서울 시내의 한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 격차를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았다. 그는 오전 내내 메모를 정리하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서울 거리를 유심히 살폈다. 도심 속 빌딩의 디지털 광고판에는 오지와 관련된 기술 홍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이 정말 이렇게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본에서는 이런 디지털 혁신이 일부 첨단 기업이나 젊은 세대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이런 풍경은 그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바로 안내를 받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는 강의실로 들어갔다.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각자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열심히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필기를 하기도 했고 몇몇은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옆자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강사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어르신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을 실행해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강사의 말에 따라 노인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근차근 버튼을 눌렀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선생님, 이걸로 손주 얼굴도 볼 수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다. 네, 여기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손주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이젠 손주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참 세상이 좋아졌네. 히라야마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멍해졌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기기는 보편화되었지만 노인 세대가 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가족과 연결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는 강의가 끝난 후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인 이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기술적 혁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세대 간의 단절을 줄이며 노인분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예요.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관점은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날 오후 그는 복지관의 한 구석에서 김영자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김 할머니는 72세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우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줬어요.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이요? 히라야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직접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할머니가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회수는 2,000을 넘어섰고 댓글에는 할머니 요리 너무 맛있어 보여요 라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걸 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살면 외롭기 쉬운데 이건 제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기술은 세대를 단절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했지.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그는 호텔로 돌아왔고 하루를 정리하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은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노인들에게까지 기술을 활용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그는 그렇게 적으며 내일은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비교하기로 결심했다. 히라야마 교수는 복지관에서의 경험이 깊게 마음에 남아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좀 더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이 교수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커피단위 노인 테이블 너머로 이 교수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현재를 풀어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청년 세대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히라야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의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경제 성장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남깁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예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죠. 아까 교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일자리 사업도 그런 현실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노인 정책을 비교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히라야마는 일본의 복지 정책이 주로 수동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까지 제공하려는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마친 후 히라야마는 서울 시내를 거닐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도시 곳곳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었다. 길을 걷던 중 그는 한 번 더 노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목격하게 되었다. 한 작은 공원에서는 60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SNS에 업로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세대 간 단절이 없는 모습은 일본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군.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다음 날 히라야마 교수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산업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 글로벌 IT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히라야마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다. 연구소 입구부터 그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로봇이 안내를 맡고 있었고 내부 곳곳에서는 연구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홈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연구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선 그는 이 회사의 연구 책임자와 만났다.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라야마의 질문에 연구 책임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들은 기업 문화와 정부 정책의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택했으며 이는 일본의 보수적인 접근과 대조적이었다. 히라야마는 이런 차이가 한국의 성공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를 둘러보며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그 속도에 또 한 번 놀랐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첨단 기술이었다. 그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연구소를 떠났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히라야마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방문 동안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한국의 성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성장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회 전반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한국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정체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라야마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일본의 경제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고 사회적 정체도 심각한 상태였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가는 길,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일본도 변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를 떠올렸다. 히라야마 교수는 도쿄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일본 사회와 학계에 소개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 맥락에서 민감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었다. 히라야마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의 동료 교수들과 회의를 열어 이번 방문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 노인복지 정책,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한국을 단지 경제적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통합,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 그리고 과감한 기업 문화는 일본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 교수 중 한 명이 질문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릅니다. 과연 한국의 모델이 일본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히라야마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물론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고 일본 사회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노인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처럼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역할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히라야마는 자신이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연구팀을 구성하며 한국의 디지털 복지와 경제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쿄로 돌아온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히라야마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가져온 반향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의 연구는 일본 학계뿐 아니라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그의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댓글창에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었다. 일본은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릴 겁니까? 한국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수님, 일본의 전통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한국을 칭찬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나요? 히라야마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말이 단지 연구실에서 머물지 않고 일본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그가 제안한 한국의 모델을 일본에 적용하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일본의 보수적인 사회 구조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오랜 친구이자 경제학계 동료인 다나카 교수와 술자리를 가졌다. 다나카는 히라야마의 연구를 칭찬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히라야마, 너의 연구는 대단해. 하지만 일본 사회가 과연 그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을까? 한국은 젊은 세대가 변화를 주도할 힘이 있지만 우리 일본은 노령화가 너무 심각하잖아. 히라야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 점이 가장 고민이야.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번 연구는 일본이 다시금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이야. 그는 다나카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결심을 다시 다잡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히 경제적 성공의 비결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었다. 몇 주 후, 히라야마 교수는 도쿄의 한 대규모 경제 포럼에서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일본 전역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였다. 히라야마는 스크린에 한국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복지 사례들을 보여주며 일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단에서 울려 퍼졌고 청중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질문했다. 교수님, 일본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는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히라야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변화는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 사회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며 경제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기업 대표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사례를 일본 기업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이 순간이 일본이 변화의 시작점을 찾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히라야마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진심으로 일본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20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와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닌 사람들의 의지와 사회의 의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몇 달 뒤 히라야마 교수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연구원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노인복지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현장을 다시 방문하며 일본 팀에게 직접 보여줬다. 이제는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는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한국의 사례를 체험하며 일본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노인복지 정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통합, 그리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문화까지.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일본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이 경험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이제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교수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가 배울 점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서로를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할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항상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생각할 거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뽕이 차오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